이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네. 지금 등록해봤자 깡통 임대사업자입니다. 양아치 같은 분들도 종종 존재하는데 최종 1주택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러는데 그럼 최종 1주택 자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법무법인 정양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자 2부 코너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명 부드라. 해결법 알려줘. 아직도 이 박자가 어색해요. 저희 네네. 벌써 안녕하세요. 중년 부부입니다.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택 한 채와 오피스텔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은 남편 소유이고 10년 동안 소유하며 거주해 왔습니다. 이 주택은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자녀 소유입니다.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오피스텔이며 완공된 월세로 임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임대 사업자는 안 할 생각이고요. 23년엔 자녀가 분가할 예정이며 남편 소유 집을 26년에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부부의 상황이고요. 이제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릴게요. 첫째, 양도세는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 분가 후 남편 주택을 매도할 경우 남편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주택을 매도할 시점엔 1가구 1주택이므로 이전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가 남편 집 양도세와 상관없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째,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 관련해서 법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 분가 후 남편 집 매도 시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에 이전 자녀 주택 소유 여부가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잘 몰라 걱정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네, 양도세 기산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데 양도세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죠. 네. 일단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일단은 시청자분들조차도 이게 질문 포인트가 뭔지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네. 것 같긴 해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가 쟁점인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지금 10년 동안 보유 거주하신 분들이 일단 있어요. 남편 주택이 A라고 할게요. 그러고 오피스텔 분양권을 이제 자녀가 B라고 할게요. 이 자녀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 하시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네. 지금 등록해봤자 깡통 임대사업자입니다. 혜택이 없어요. 자, 뭐 취득세 혜택만 있다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라라고 말하는 그냥 양아치 같은 분들도 종종 존재하는데 이게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신규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종부세 혜택 없고요. 양도세 혜택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2021년도 이후로는 없어졌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데 이때 중요 포인트는 자녀가 지금은 세대 1인 것 같아요. 맞아요. 2023년도에 분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주 포인트 최종 1주택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러는데 그럼 최종 1주택 자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 규정인데 그걸 잘 보다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랑 B가 있어요. 이때 이 B를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팔면 B 처분 시점이 예를 들어 2023년도 1월 1일이다 라고 하면 그때로부터 2년을 이 A를 새롭게 보유기간을 충족해야지 비과세가 가능한 거고 근데 이 A 주택 자체도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취득한 주택이다 라고 하면 보유기간 중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거주기간도 새롭게 충족을 네,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과세 자체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요건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주 쟁점으로 돌아올게요. 질문이 뭐였었냐면 A랑 B가 있는데 세대 분리는요? 예요. 근데 참고로 정답부터 얘기 드리자면 세대 분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비주택이 처분 당연히 안 되고요. 멸실을 해도 멸실 시점으로부터 A 보유権새롭게 기산해야 되고요. 이게 용도 변경을 해도 용도 변경 시점으로부터 A 취득 시점이 새롭게 기산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바뀐 거잖아요. 근데 세대 분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가 아빠가 A주택과 B주택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가 B를 자녀한테 증여했다. 이것도 최종 유주택에 걸려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녀가 취득한 거잖아요. 소유권은 변한 게 없어요. 형태도 변한 게 없고 단순히 아빠 한 채, 아들 한 채 있었는데 세대 분리만 된 거잖아요. 이 경우는 최종 유주택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녀가 뭐 세대 분리를 했다. 그 이후로 바로 다음 날에 아빠가 가지고 있는 이 A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그냥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즉시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시면 이런 쟁점들을 잘 알고 계신 분이고요. 만약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 유튜브에 최종 1주택 검색하면 일단 최종 1주택에 대한 개념부터 쫙 나오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답변을 뭐 해드렸는데. 결론은 이분은 상관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세대 그렇죠. 분리 여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시니까 뭐 언제든지 뭐 자유롭게 양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 네.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까요?